안녕하세요. 저 디폰 블록으로 캐릭터 만들기를 강의를 하게 된 원삼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디폰 블록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블록이 바로 디폰 블록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든 장난감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만들었던 장난감 중에 레고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고 블록은 주로 이제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디폰 블록은 옆으로, 즉 여기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요. 홈을 파인 곳으로 직접 연결시켜서 만들게 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디폰 블록을 잘 모른다고 그러시면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게 되면은 많은 캐릭터들을 이 블록으로 사용해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캐릭터를 주로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 캐릭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는 주인공이라든지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그것을 캐릭터화해서 만드는 것을 이제 디폼으로 평면 작업으로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블록 한 개 한 개가 모여서 평면 작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모습들을 디폼 블록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디폼 블록을 장점은 여러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우리가 이거를 입체로 만들 때는 입체의 견고성이 떨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견고성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 디폼을 가지고 많은 곳을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흔히 이 디폼 블록이 요새는 크게 우리 흔히 말하는 히트 쳤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로 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도 날짜를 정해서 3분의 1 출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행동이 많이 자제가 생기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집콕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이 디폼 블록이 큰 부모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디폼은 도면만 있으면은 항역에 지켜서 그대로 만들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블록 재료만 있어서 좀 이 말은 좀 야속한 말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 재료만 있으면 시간대 편히 수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의 장점은 만듦으로 학생들이 만들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과 그리고 인내력, 이걸 하게 되면 은근히 저 또한 이거 만들어 보면 뭐랄까요, 중독이 된다고 할까요? 한 개를 만들면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세 시간은 후딱 지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디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블록을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이 블록을 만듦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 단순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폼 블록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디폼 블록이라는 걸 사용해서 캐릭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무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형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지휘봉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지휘봉이라고 여러분께 설명했다. 이게 무슨 지휘봉일까? 그런데 이 지휘봉이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휘봉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짝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연주를 하듯이 율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휘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 과제로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구경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풍경화나 정물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상화의 그림을 봤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에서 한참 쳐다봤을 때 그게 이게 뭘 그렸는지 궁금하고도 난해하죠. 근데 제목은 나의 추억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다고 합시다. 내가 볼 때는 점들밖에 없어요.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뭐 파란. 근데 이 마침 그 옆에 그 그림 그린 작가가 있는데, 작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작가가 그 이야기를, 이 그림 배경을 이런 스토리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캐릭터의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뽑아낸 줄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만화에서도 보면은 그 만화의 캐릭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그 캐릭터 속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그 캐릭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스럽고 귀엽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께 구청이나 그 관공서에서 만약에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의뢰가 들어왔다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많은 자료들을 조사를 해야겠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나 지역에 대표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단편적으로 제가 같이 친분이 있는 그 SDG 플러스라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그 이야기는 스토리를 찾게 된다면은 그 스토리가 그 지역의 양산에 있는 삼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삼동의 마을에서 옛날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설이라고 하죠. 자, 그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들려들어서 이제 캐릭터는 전개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을에 장사꾼이 욕심이 많은 장사꾼이 살았다고 해요. 그 장사꾼의 밑에는 그렇던 많은 하인들이 있었겠죠. 그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돼요. 근데 분가를 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자식도 놓고 했겠죠. 자, 이런 가정에 꼭 효심이 가득한 총명한 아들이 한 명은 또 있다는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이래서 그 마을에 이제 장사꾼 소속된 하인이 쉽게 우리말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 출퇴근하는 시간이 새벽에 닭을 울면 출근을 하고 해가 떨어져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퇴근을 하면서 이제 피곤해 절어서 이제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항상 마음에 참 아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하루는 그 걱정 어리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안 좋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가운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면 그러면 새벽에 닭을 안 울게 하면은 아버지가 더 늦게 잘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이 아들은 흘려들지 않고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아들은 주위에 용하다는 무당 할머니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 할머니가 찾아가서 이런 자초적인 이야기를 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무당 할머니는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 새벽 닭이 안 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용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마을 뒷산에는 그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 새벽이면 되면은 하늘에서 천개라는 새가, 즉 하늘에서 하늘 천자와 닭개자를 쓰는, 그래서 천개라는 새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우물을 묻고 그 큰 바위에 올라가서 소리내어 울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들은 그 마을의 닭들이 새벽에 운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시작이 안 되게끔 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우물물에 독한 술을 타라는 거죠. 독한 술을 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먹으면 사람처럼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겠죠. 만약 비틀비틀거리지 않는 새를 인간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새를 잡아서 잽싸게 빨리 내려서 집에 깊숙한 헛간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 가두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개가 울부짖지 않음으로 해서 새벽닭은 울지 않게 되고, 당연히 그 새벽닭이 안 우니까 그 아버지는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늦게 일어나니까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생겨났어요. 기분 좋게 일어났지만 그 아버지는 우리 흔한 말로 출근을 늦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출근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사가 질책을 하게 되죠. 그 상사가 곧 이제 장사꾼인데, 장사꾼은 집에
불이 나게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불이 나게 달려가서 당황한 마음으로 가지고 문이꼴 들어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도 마찬가지로 새벽달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난 거 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늦잠을 자서 기분 좋게 하루를 생활하는 거는 좋은데 새벽을 알리는 닭이 안 울게 되니까 모든 세상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늘에서는 선녀가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계라는 것은 옥황상제가 기르는 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새를 돌려달라고 그 아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주게 되면은 아버지가 과거와 같이 똑같이 힘들어서 옛날 생활을 다시 똑같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안 돌려주자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갈등에 빠지게 돼서 그 솔직한 심정을 선녀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죠. 너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주인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주인도 너의 마음을 알고서 이 아버지의 힘든 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가서 주인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총명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서 이제 청계는 선녀에게 돌려주고 곧장 이제 그 주인에게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만나서 이때까지 일어났던 일을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그 주인은 웃으면서 그러면 좋다. 네가 원하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봐라.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일찍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푹 자고 와서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하인들이 능률적 일을 하면 되니까 자연적 그 사업은 번성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문이 퍼지고 또 이 그 청계정이라는 우물이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새가 그 물을 먹음으로 해서 신선한 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와서 병도 고치고 그리고 나쁜 건강도 호전된다는 이제 말들이 전설에서 내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청계정이라는 곳과 청계암은 지상에서 한 70m 이상의 높은 곳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서 보면은 양산시가 전체가 다 보인답니다. 자, 지금도 그래서 그곳에는 개원암이라는 사찰도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속에서 우리가 한 모티브를 찾아내게 된다. 즉, 우리가 이게 닭이라는 걸 모티브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 캐릭터를 만든 명칭이 꼬꼬 패밀리예요. 자, 말 그대로 닭의 가족인데 가족에는 엄마가 닭 있고 아빠 닭 있고 작은 애기 닭, 즉 병아리죠. 이 병아리에도 이름이 있어요. 꼬리별이라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자, 꼬는 말 그대로 우리 꼬꼬하는 닭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 꼬리별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건 혜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캐릭터에 이름을 붙이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보충자료에서 보여줄 때 그 캐릭터에 보면은 이 병아리가 꼬리별이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들고 있어요. 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시들어가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그 나무가 생기가 돋게 되고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 중에 대머리인 사람한테 물을 뿌리게 되면 머리카락이 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캐릭터화해서 전개 과정이 가고 이 전개 과정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나는데 우리는 또 이걸 무엇을 하게 되냐. 오늘 주제와 같이 디폰 블록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문화 상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수업을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데 들으셨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캐릭터를 만드는 게 우리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첨부됨으로써 그 시너지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 지역에서 상품으로서도 널리 알려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지역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대학을 진학해서 이런 분야를 전공을 하게 된다면은 오늘 이야기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은 자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어서 더욱더 훌륭한 문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로서 거듭나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전개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마치면은 제가 디폰 블록으로서 만든 캐릭터를 동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캐릭터를 이제 디폰 블록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도면이 들어있고요. 이 도면에 보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도안이 있어요. 자, 이 도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만드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럭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끼워서 연결시키게 됩니다. 자, 앞서 말한 건 이제 하나하나씩 연결돼서 그림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 만들기는 팁이 있는데요. 먼저 이게 하나하나씩 눌러서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 잠시 치울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들을 이렇게 스틱을 만들었어요. 스틱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조립하면 아무래도 끼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블럭을 짝대기로 만들어서 이제 도면을 놔둬놓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칸은 여기 열쇠고리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자, 여기에 열쇠고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일 나중에 넣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검정색이 하나, 둘, 세 칸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칸, 이렇게 한 세 칸을 빼서 놓게 되고요. 그 다음 칸에 이제 순서대로 색깔별로 끼워서 맞추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두 개 빼고, 그 다음 하얀색이 있는 곳에 하얀색을 연결시키고, 자,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온 게, 그 다음 검정색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칸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앞서서 만들었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결합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 세 개짜리를 한 개가 빠졌어요. 자, 여기에서 빠진 것을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처음에는 점으로 시작해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디폰 블록의 매력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져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칸은 우리가 봤을 때 검정색 한 개에 빨간색 4개, 빨간색 4개에 이제 검정색 또다시 1개.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서대로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결합이 돼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있으면은 이 블럭을 방향을 트세요. 같은 내면의 이 홈들이 일정하게 똑같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다음 칸에 세 칸을 살리죠. 자, 세 칸, 6칸 하고 난 다음에 끼우고, 자, 검정색.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꾹꾹 눌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만 3칸, 6칸, 9칸. 어때요?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빠르게 결합이 되죠. 자, 이렇게 끝에 맞추게 되고, 자, 맞출 때 먼저 처음에 끼울 때 잘 끼워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안 맞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칸에 이제 빨간색
검정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칸을 틉니다. 세 개, 여섯, 일곱. 그리고 난 다음에 빨간색 두 칸.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하다 보면 가끔 이게 잘 안 들어가고, 지금 이거 평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입체를 앞에 있는 것처럼 입체가 만들 때 입체가 잘 안 돼서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과감히 그거를 빼세요. 빼고 난 다음에 다른 거로서 대체를 해주시기 때문에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순서대로 연결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하면서 이게 은근히 집중을 하게 돼요. 집중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블럭에 중독이 됐습니다. 이제 헤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무한 반복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평면 작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평면 작업이 익숙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블록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이거는 이제 휴지거리, 이거는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이거는 우리 차를 갖다 모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열쇠고리, 가방고리를 다닐 수도 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게 가방에 달려서 대롱대롱 그런 했을 때 귀엽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걸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재료를 사용하면서 단순한 평면 작업보다는 입체로서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접목시키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앞에 보시면은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자재로 이제 고무줄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기계 부속품들 베어링을 써서 평면이 그냥 평면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베어링을 통해서 자유롭게 돌아가게끔 하는 운동으로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흔히 한때 우리가 유행을 탔었던 스피너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에 얹어놓고 돌렸을 때 회전으로 해서 손에서 누가 오래 돌게끔 하느냐는 그런 게임도 했었었죠. 팽이도 만들었었고요. 자,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제 움직이는 형상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림 위에 그대로 눌러서 한 층을 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조금 더 입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고 좌우로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에 산타모를 올려서,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리를 달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 블록을 이용해서 만든 이 가방고리, 꼬리배 가방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떠세요? 만족하신가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뒷품으로 캐릭터 만들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강의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